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데이터 때문에 오늘 모였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잘 엮어볼 텐데요. 농촌진흥청에는 상상하지 못할 대단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공유해드리고자 여기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YTT야, YTT. 우리 장현님도 알죠? YTT. YTT가 약자가 먼저 왔어요. Yesterday, Today, Tomorrow. 어제도 친구, 오늘도 친구, 내일도 친구. 이걸 아주 또 보니까 옛날 그 생각이 나네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YTT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서니까 시간 지키겠습니다. 그 KDX 장 대표님께서 수백 명이 입추 여지 없이 와 계신다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네, 크게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로 한번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거는 우리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정도 되고 농가 인구는 한 2,100만 정도 되니까 한 4.3% 정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분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분들이 도시로 가서 산업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농촌에 계셨으면은 지금 같은 산업화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크게 사진 두 개로 하면은 녹색 성장을 이룬 것하고 그 다음에 기계화, 이 두 가지를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73년에 이제 통일별을 작업을 해서 녹색 성장을 이뤘고 1990년대 백색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색 혁명. 비닐하우스를 많이 보급을 해서 사계절 상관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취했는데요. 그게 과거 기술이고요. 자, 현재는 방금 앞에서 제가 농가 인구가 4.3%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1922년 작년 데이터입니다. 농식품부에서 19년의 데이터를 찾아보니까요. 농가 인구가 한국이 한 5.1% 정도 나오더라고요. 최근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최신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100명 중에서 5명 정도가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건 미국은 0.7% 정도, 일본이 0.9%, 네덜란드가 한 1.1% 그러니까요.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도 추세에 따라서 지금 4.3%지만 글쎄요, 뭐 몇 프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3%, 2%, 1%대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자료는 지난달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매년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니까요. 자, 2100년이면 1900만입니다. 이게 2021년부터거든요. 작년, 그 작년부터 인구를 쭉 추계를 봐가지고 앞으로 80년 뒤인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이 안 된대요. 인구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애 더 낳을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들어주고 이래저래 하면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히 그 가임 기간이라고 그러나요? 15세부터 50세까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이 사람들의 은퇴 시기 나이 이걸 따지면은요. 우리나라 인구가 절대 늘 수 없는 구조랍니다. 그 상황에서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한 우리가 2%라고 보고 98% 국민들이 이제 먹여 살려야 하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뻔하죠. 농가 인구 초고령화 될 겁니다. 이건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마침 식량 안보 이야기 나오고 기후변화 이야기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고 코로나 비대면 나왔는데 마침 엄청 힘들어하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한 5년 전에 우리 사회에 툭 떨어졌어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이제 농업에도 좀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해서 요즘 에그테크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개인보다도 자본이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자본이 농업에 들어와서 좀 굴러다녀야 돼요. 근데 에그테크 하면 이제 기업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농업이 좀 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봅니다. 자, 이 희망은 저만 본 게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작년 2022년 4월 26일 날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잡지인 포브스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10가지 디지털 기술, 농업을 전환시킬 10가지 디지털 기술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익히 들어본 4차 산업혁명 기술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경제지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 거죠. 고령화될 거죠. 청년농은 안 들어오죠. 고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전국에 있는 4개의 혁신도시에, 전국에 있는 4개의 지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생산을 많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만들어서 자동화된 시설에서 생산 많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농산물은 공산품하고 달리 생산을 많이 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목표는요, 청년농을 유입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온실은 한 12.8%가 보급되어 있고요. 스마트팜이. 축사는 농가로 카운팅을 하는데 19.8% 정도 보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이번 정부 말까지 3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법이 5,000개가 넘는 게 있는데요. 5,000개가 넘는 법에 더해서 스마트 농업을 좀 육성을 해보자, 진흥시켜보자 해서 작년 11월 달에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만들어서 정부 입법을 해서 지금 국회로 보내놨습니다. 곧 통과가 될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1년 이내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아마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베타팜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베타버스하고 농장하고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미 일부 시작을 했고 이미 보급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 말인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슬라이드 몇 장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API는 뭐냐면요. 우리 흔히 스마트폰에 앱 있지, 앱 조업할 때 그 앱이 어플리케이션의 약자거든요.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앱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고요. 저건 컴퓨터하고 컴퓨터가 바로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앱입니다. 자, 이건 많이 들어본 오픈 AI, 우리 챗 GPT 아시죠? 오픈 AI 홈페이지예요. 그 홈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메뉴가 API입니다. 즉, 내가 판 깔아놨으니 남들은 여기 들어와서 많이 놀고 나한테 세금만 조금 세금은 아니죠. 수수료만 조금 라는 뜻이에요. 이 API 홈페이지 이 메뉴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앱을 개발할 때는 강력한 오픈 AI 우리 거 써 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이제 API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어요. 일반 메뉴가. 이게 우리가 말 많이 들어본 일본 와글입니다. 저도 일본을 잘 못해가지고 자동으로 번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본 와글에 보면은 네 번째 메뉴가 API더라고요. 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면 API 데이터 및 프로그램 해가지고 날씨 API 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1km 메시 농업 날씨 데이터 수집 API 인증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km 단위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합니다. 근데 5km 이내에 우리가 사실은 과수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기상청의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해서 30m 단위로 촘촘하게 일기예보를 해주고 있어요. 농장 일기예보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1km 단위를 하고 있나 봐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받으려면 이 키를 가져다 쓰면 돼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건 원장님 와 계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는 API가 바로 떠 있지는 않은데 한 단계 들어가서 정보 공개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양정보, 화학성, 상세정보 해가지고 API를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는 국가기관 홈페이지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메뉴 뭐 들어가서 뭐 다운받고 뭐 보고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람은 컴퓨터한테 일시키고 컴퓨터하고 컴퓨터끼리 서로 대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챗 GPT가 요즘 이제 GPT-4로 바뀌었잖아요. 진짜 큰 것이 왔다고 그럽니다. 자, 이 모든 가운데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데이터가 이제 세상을 바꿀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땅에서 오일을 캐면 그 오일을 어떻게 정류하느냐에 따라서 신나도 나오고 휘발유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오고 피치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떻게 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농업의 미래는 뻔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농장의 경쟁력을 보려면 너 땅이 얼마나 커? 어떤 장비 쓰니? 라고 물어보면 됐는데
미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까 플랫폼 말씀하셨잖아요. 너 어떤 플랫폼 쓰니? 너 어느 회사 빅데이터 쓰니? 이것만 물어보면 이제 그 회사의 경쟁력이, 그 농장의 경쟁력이 나옵니다.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건데요. 자, 조금 자세히 볼까요, 미래를?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만성적 인력 부족, 인건비 부담 증가하는데 이게 대부분 인공지능, 로봇 등 농업 인력을 얘들이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27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를 스마트화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자, 좀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농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국민, 농민, 우리나라 전체 관점에서 자, 농업이 어떻게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자, 먼저, 농민은 200년 전에 정약용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농, 후농, 상농.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농사지어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후농, 아니, 편농. 농사 좀 편하게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계와 자동화. 그 다음에 후농, 농사지어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상농, 내 지위가 좀 올라가서 촌놈이라고 무시 안 받게 해주세요. 이게 정약용 선생님이 2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도 똑같고요. 지금 농민들 만나서 여쭤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크게 돈 좀 벌게 해달라. 두 번째, 나도 당당하게 농사 짓고 있다고 말을 하고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게 그렇게 상농이 좀 되게 해달라.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소비자는 뭘 원할까요? 소비자들은 뻔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해달라. 즉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됐다가 1,000원 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10,000원 선에서 쭉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비슷한 가격으로 유지되고 깨끗한 농산물 나한테 공급을 해달라. 이게 소비자 요구사항입니다. 이건 좀 나중에 보고요. 그럼 나라 입장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국가 입장에서는요. 이거 둘 다 해야 합니다. 둘 다 해야 하면서 농업에서 돈이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또는 7년 뒤에 2030년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 네이버 스마트폰에 보면 그러죠. 내 주소가 들어있잖아요. 내 위치가. 그러니까 저는 전라도 전주에서 왔거든요. 제가 네이버 아침에 켜면은 날씨를 보는데 전주 날씨가 나와요. 자동으로. 서울 날씨가 안 나오고.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도 개인 맞춤형 정보를 국가에서 제공을 할 겁니다. 농민에게 농장 맞춤형 또는 개인 맞춤형 정보를 분명히 제공을 할 거고요. 농민은 가상 공간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아까 맘테크 같은 분들이 또 대장인 같은 분들이 기술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도매시장에서 가상인간이 경매를 하고 낙찰받은 농산물을 가상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가상공급 판매장에서 농산물을 팔면 현실과 연계해서 토큰으로 결제하면 내 집으로 오게 되는 시스템이 먼 미래가 아닙니다. 곧 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거 하나 있죠. 이건 소비자라기보다도 전 국민의 관점입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번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돼서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작년 그작년에 데이터 3법 통과됐잖아요. 그 데이터 3법은 금융 관련 법이에요. 은행에 내가 어느 은행에 무슨 돈이 얼만큼 있으니까 이 신용정보를 어디로 넘겨달라. 이게 데이터 3법이었거든요. 아직은 내 의료 정보는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쉽게 못 올립니다. 근데 의료 정보는 지금 아까 이전 이사님께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은 크게 세 군데 보관이 되어 있대요. 일단 질병관리청에 내가 예방주사 접종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병원에 가서 뭐 혈압약을 진료를 받고 혈압약을 처방을 받으면 저한테 3,000원 받고 병원에서 저 간 다음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이 사람이 다녀갔으니까 이러이러한 병을 진료했으니까 7,000원 주세요 하고 받아갈 거잖아요. 보험 항목을. 그러면서 제 정보가 전부 다 심사평가원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 거기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건강 체크하잖아요. 그 정보가 들어있다고요. 이 데이터를 합치고, 그리고 나서 저의 병력, 저의 유전 정보, 체질에 적합한 맞춤형 영양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개인정보 기반 맞춤형 품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유재봉 그 명인님 오셨지만 딸기 하나를 만들더라도
똑같은 당분이 들어있는 딸기지만 당뇨 환자인 나한테 별 지장이 없는 단맛을 내는 딸기, 이 품종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팜이 식물 공장을 이용한 유효성분 규격화 농산물 생산. 우리나라 흔히 소농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강소농. 우리가 어찌 보면은 조박농업, 거칠 조자 조박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조은희 과장님 오신 것 같은데요. 자, 스마트팜이 식물 공장을 이용한 유효성분 규격화된 농산물 생산해서 이걸 개인 맞춤형 식단을 위한 기능성 식품 제조 및 공급. 그래서 소비자한테 줘요. 이게 미래의 농업의 사이클입니다.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농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자, 내가 준비할 것은 우리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내가 자동차 운전할 때 자, 핸들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물 넣으면 안 되고 기름을 넣어야 하고 브레이크는 밟으면 쓰고 액셀레이터 밟으면 앞으로 가라는 기능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도로에서는 시속 60km 이상 달리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빨간불을 켜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측 통행을 해. 이 정도 규칙만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동차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자동차가 이러고요. 미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올지라도 우리가 그 원리 알 필요 없습니다. 기능 알고 규칙,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도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왼쪽으로 날아가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는 슬라이드 2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은 4년 전에 이 지구상을 떠들썩하게 대학원생입니다. MIT 공과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은 블랙홀. 블랙홀은 워낙 인력이 강해서 모든 걸 다 빨아들여버려요. 심지어는 빛 알갱이마저도 빨아들여버리기 때문에 블랙, 어두워요. 근데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블랙홀 사진을 찍으려면 지구만한 망원경이 있으면 된대요. 내가 지구에 사는데 어떻게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드냐? 라고 포기했는데 이 대학원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지구 한 8군데에 동시에 망원경을 보면은 지구만한 망원경이 되지 않아? 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인류 최초로 찍은 블랙홀 사진이에요. 그런 아이디어,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상상력을 우리가 내자는 거예요. 자, 이건 문샷 싱킹이라고 인터넷 기업 구글의 회사 사운입니다. 달에 토끼가 산대요. 2마리가 사는지 3마리가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망원경을 키웁니다. 그러지 말고 직접 달에 가보자. 이게 문샷 싱킹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힘들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 모여가지고 토리버스, 메타버스에 같이 타서 농업을 한번 돈 되는 산업 그리고 떳떳하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게 오늘 이 자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공무원 중에 이렇게 강의 잘하는 사람 본 적 없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내용도 좋고요. 잘 들으셨죠? 네. 첫 번째 비저 강의였고요. 두 번째